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도현입니다. 올해 84살, 평생을 환자들의 간과 혈관 건강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제 손을 잡고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라고 눈물글썽이던 수많은 환자들을 떠올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는, 아니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7일 동안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임상 경험과 최근 발표되는 최신 의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진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겨우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편안한 안방일까요? 혹은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병실일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애를 먹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방금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져 당황스러웠던 적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작은 신호들이 바로 우리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이런 증상을 노화의 일부로 치부하며 단순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뇌 건강의 근본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들기름은 바로 그 해답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들기름에는 60% 이상이 오메가3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올리브유보다 두세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특별한 지방산, 오메가3가 바로 우리 뇌를 깨우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9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 저하를 무려 27%나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오메가3의 주요 성분인 DHA/DHA는 마치 전선에 씌워진 피복처럼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선에 흠집이 나면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듯이 우리 뇌세포도 손상되면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는 바로 이 손상된 피복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치매 예방이나 두뇌, 노화 지연을 위해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을 꾸준히 섭취하라고 권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제 조언을 따른 많은 분들이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 깜빡하는 일이 줄었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담즙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만약 공복 섭취가 불편하거나 속쓰림이 느껴진다면 점심 식사 중에 샐러드에 살짝 뿌려 먹거나 밥에 비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하루 권장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은 식사 중간에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뇌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들기름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더 건강한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어서 들기름이 우리 몸에 숨겨진 곳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 숨이 차고 머리가 무거워서 왔습니다. 혈압이 자꾸 오르는데 약만으로는 불안해서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일단 약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은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아무리 수도꼭지를 깨끗하게 닦아도 수도관안이 녹슬고 이물질로 가득 차 있다면 물줄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혈관 내벽에 기름때, 즉 플라크가 쌓이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고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들기름을 혈관 청소부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2020년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중년 그룹은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관 내벽에 쌓인 플라크를 줄여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들기름이 수도관에 쌓인 기름때를 녹여내는 특수 세제 역할을 대신하는 셈입니다. 특히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들기름의 효과를 더 크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녁 식사로 고기 요리를 드신 날 따뜻한 밥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 비벼 드시면 들기름 속 오메가3가 포화지방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보조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이미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들기름은 훌륭한 보조 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이 즉각적인 수치 조절을 돕는다면 들기름은 장기적으로 혈관 자체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하므로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앞둔 분들은 반드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수술 2주 전부터는 들기름 섭취를 멈추라고 권고합니다. 만약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들기름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혈관 건강은 우리 삶의 길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더 힘찬 내일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만났던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환자의 삶 전체를 뒤바꾸는 것을 목격할 때입니다. 2022년 여름 74살의 김호철 님이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머리가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길가에 주저앉기 일쑤라고 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져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삶의 의욕까지 잃어가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검사 결과 김호철님의 중성지방 수치는 320mg/dl로 정상 수치인 150mg/dl의 2배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 수치면 혈액이 마치 끈적한 시럽처럼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억력 감퇴 증상도 함께 보였습니다.
호철님은 가족들의 이름이나 최근에 나눈 대화 내용을 자주 잊어버려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잦았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으셨던 겁니다. 제가 호철님께 권한 것은 거창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호철님, 오늘부터 딱 하루에 들기름 한 숟가락씩만 드셔보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요. 처음에는 호철님이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이런 병이 나아지나요?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들기름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혈관 속 기름때를 녹여주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오메가3가 가득한 천연약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2달 뒤 다시 만난 호철님의 얼굴은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해져 있었습니다. 걷는 발걸음에도 힘이 느껴졌고 제게 먼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2달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190mg/dl까지 내려갔습니다. 정상 수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약 복용 없이 단지 들기름 섭취만으로 이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호철님은 연신 웃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머리가 맑아져서 신문 기사를 읽고도 기억이 잘 남습니다. 예전엔 한 문단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말이죠. 그의 눈에는 깊은 안도와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을 먹는 것이 가장 즐거운 습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활성화하여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준 것입니다.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삶의 질이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변화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화려하고 비싼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의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은 이 작은 기름 한 숟가락이 우리의 장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씨름하고 계신가요? 더부룩한 배와 굳어버린 듯한 속 때문에 하루를 찌푸린 얼굴로 시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져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변비약을 처방받아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는 이럴 때 환자들에게 들기름을 권합니다. 왜 들기름이 변비에 도움이 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기름 속 지방 성분은 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딱딱하게 굳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굳은 흙에 물을 뿌려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2021년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들깨유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 그룹에서 변비 증상 완화율이 35%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들기름이 단순히 변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 자체의 운동성을 개선해 근본적인 변비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아침 식사로 죽이나 미음을 드실 때 들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드셔보세요. 밍밍한 죽에 고소한 풍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장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물 섭취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충분한 물은 변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시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설사가 잦은 분이라면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먼저 소량을 섭취해보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임산부의 경우 들기름이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의한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들기름 한 숟가락은
단순히 배변 활동을 돕는 것을 넘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 아내가 겪었던 피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기름이 어떻게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바꾸었는지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 밤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 아내 역시 70대 초반까지 늘 피부 건조와 가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다리와 팔의 피부가 마치 비늘처럼 일어나고 밤이면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다가 상처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아내는 좋다는 보습 로션을 수없이 발랐지만 그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여보, 왜 내 피부는 이리도 건조하고 가려운지 몰라라며 속상해하는 아내를 보며 의사로서가 아닌 남편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씩 잊지 말고 드셔요. 그리고 로션은 평소처럼 바르고요. 아내는 처음엔 맛이 낯설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제 권유에 못 이기는 척 하루에 한 숟가락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3달쯤 지났을까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피부가 덜 가렵네. 밤에도 깨지 않고 잘 자게 돼. 그러고 보니 아내는 더 이상 밤에 피부를 긁는 일이 없었습니다. 피부도 전보다 훨씬 매끈해 보였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피부가 촉촉해 보여서 기분이 좋다고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의사로서의 뿌듯함과 함께 남편으로서의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와 필수 지방산이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준 덕분이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에 취약해져 건조함과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들기름 속 좋은 지방산은 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내부에서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약이 아닌 음식이 주는 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들기름을 피부약이라고 부르며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습니다. 이처럼 들기름 한 숟가락은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깊은 곳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들기름이라도 올바르게 보관하고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들기름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올바른 보관법과 섭취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들기름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많은 분들이 들기름을 구매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올바른 보관과 섭취법입니다. 들기름은 다른 기름에 비해 산패가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산패란 기름이 공기, 햇빛, 열과 만나 변질되는 현상인데 산패된 들기름을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들기름은 금처럼 다뤄야 합니다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들기름은 개봉 후 2개월 이내에 모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기, 햇빛, 그리고 고온은 모두 산패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들기름을 작은 병에 나눠 담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라고 권장합니다. 냉장 보관도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병을 자주 꺼내고 넣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로 현상 때문에 오히려 산패가 빨라질 수 있으니 저는 차라리 서늘한 곳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들깨를 통째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밀폐 용기에 소량씩 담아 냉동 보관한 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들기름을 고를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색이 지나치게 검거나 탁한 들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들기름은 들깨를 고온에서 압착해 짜낸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들어진 들기름은 색이 맑고 연한 노란빛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신선하고 안전한 들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조리할 때도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는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가 고온에 의해 쉽게 파괴되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밥에 비벼 먹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뿌려 먹는 등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이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기름 한 숟가락의 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뇌와 혈관, 장, 피부까지 돌보는 이 작은 기름 한 숟가락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약방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올바르게 알고 적정량을 지켜야만 진정한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보관법과 섭취법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을 찾지만 저는 오히려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건강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 물 한 컵으로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속을 깨끗이 청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김호철님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걷는 발걸음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길의 작은 등불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과 본인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